내 상처가 선물이 되는 순간. 여러분, 상처가 내 선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지난 시간에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떻게 내 상처가 진짜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처를 숨기려 했던 시간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숨기려고 애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티내면 안 되고, 아파도 참아야 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꽁꽁 숨기고 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부끄러운 비밀인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말합니다. 바로 그 숨겨진 상처가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라고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빚을 지고 집도 잃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자책감은 평생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손자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손자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 방문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실패했었어. 그때 정말 죽고 싶었지.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실패가 할아버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단다. 그때 배운 게 있어. 실패해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손자는 문을 열고 나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가 선물이 되는 세 가지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은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를 부인하거나 숨기면 그것은 계속 아픈 상처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래,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 힘들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상처를 의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냥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무엇을 깨닫게 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상처를 나눌 용기를 내야 합니다. 혼자만 간직하면 그것은 짐이 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상처를 나누는 지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나눌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라는 한마디는 때로는 1000마디 위로보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의 편지.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때는 정신병이라고 해서 숨겨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녀가 불안장애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할머니도 그랬다고, 힘들지만 괜찮아진다고 말해줬습니다. 손녀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됐다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아픈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세대를 잇는 치유. 여러분, 우리 세대가 겪은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쟁, 가난, 독재, 차별, 폭력.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습니다. 취업 불안,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나도 두려웠어. 나도 불안했어. 하지만 이렇게 견뎠어. 이런 진심 어린 나눔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상처의 변화 과정. 헨리 나우에는 상처가 선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그냥 아픔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없었던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슬프지만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깨닫습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되었고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나눔입니다. 이제 이 경험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실천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 그때의 감정,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둘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손자, 손녀, 이웃,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셋째,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원할 때.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귀한 자산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나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치유자입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